마찬가지로 기업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다들 사회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관들이기 때문에 홀로 하는 것보다 공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의 임팩트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인식하에서 요즘 시민사회들도 여러 단체들도 복지기관이나 청소년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데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거나 정부와 특정 영역에서 여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와 함께 특정 문제 해결을 하는데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대개 사업 신청을 할 때 보게 되면 저도 심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되면 대개가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파트너들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지 파트너의 역할 분담표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결과 보고를 할 때도 우리가 계획대로 이런 파트너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요즘에 대부분이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공조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 파트너가 돼서 하는 방식이 상당히 많이 유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공조가 돼가지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된 게 뭐죠? 동력이 되는 게 역시 재정이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금 지원 쪽,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 쪽 이것만을 가지고 재정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재원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돼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정부도 물론 자본을 낼 수가 있고 기업도 자본을 낼 수 있지만 일반 시민 개인들에게도 오픈을 해가지고 투자자가 되게끔 하고 해서 임팩트 투자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임팩트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어째요?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은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일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임팩트를 내는데 동력이 에너지가 되는 것들이 그런 금융이고 자본이고 경제적인 활동이다. 수익 활동. 그래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공조적 임팩트를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 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D가 굉장히 이 세 개가 다 아우러지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이 세 개가 다 아우러지는 것을 많이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세 개가 다 아우러져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 문제 해결의 성과가 임팩트가 클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회적 목적과 공조적 임팩트가 만나는 A 영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실업 문제, 빈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둘이 협력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기업이나 정부가 자체 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라든지 B 유형은 예를 들어서 공조적 임팩트를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일자리 정책이나 직업 훈련에 공조하는 그래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C 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D 각각이 조합이 되는 때로는 둘 그리고 D처럼 세 개가 다 결합이 되는 이런 유형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고 하나 둘씩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소셜 시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소셜 시대의 소셜 섹터가 형성이 되면서 소셜 섹터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정말 소셜 섹터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 지금 어디인가? 그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적 임팩트예요.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사회적 임팩트라는 건 뭐죠? 흔히 저희가 어떤 돈을 1억이라든지 그 돈을 어떤 특정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한 그 사업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아웃풋이라고 하죠. 산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마련을 하는 고용 교육 훈련을 시킨다. 거기에서 성동구청이 1억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럼 1억을 투자해가지고 고용 교육 훈련을 시켜서 그 고용 교육 훈련에 청년 예를 들어서 100명이 훈련을 받았다. 그럼 100명이 교육 훈련을 받은 것이 산출이에요.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최종 목적지가 고용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 산출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나아가야 되겠죠. 그럼 고용 교육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웃풋 다음에 아웃컴으로 넘어가는 결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실제 취업을 했는가? 그게 우리는 결과라고 얘기해요. 아웃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00명 가운데 이 사업의 목적은 70명이 실제로 2년 안에 당장 뭐 취업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70명이 취업하는 데까지 우리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이 2년간의 고용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취업할선 등 서비스를 결합을 해가지고 70명을 완성하게 되면 결과를 완성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결과가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무수한 다른 사업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특정 정부의 정책은 청년 실업 탈출, 그래서 청년 생계 안정이라고 하는 최종의 임팩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업들의 결과가 뭉쳐가지고 더하기, 총량적으로 더해지고 그것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 2년이 아니라 4년, 5년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 지속이 되면 우리는 그때 이게 사회적 임팩트가 있다. 그래서 임팩트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팩트가 그러면 이런 임팩트까지 생산하는 사업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가는 것이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적 임팩트의 주류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류화. 주류화라는 건 뭐죠? 주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류 동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책이 그렇게 주된 전략으로 사업으로 가져간다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을 저희가 주류화, 영어로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ECD 얘기 잠깐 나오는데요. 뭐 OECD가 우리가 요즘에 이 포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OECD가 사실 이 포용적이라는 단어를 세계적으로 많이 확대시킨 상당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적 임팩트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임팩트가 결국은 왜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경제가 혹은 사회가 포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용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뭘 포용한다, 끌어안다, 즉 배제시키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다 끌어안는다. 그럼 누구를 주로 끌어안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배제가 됐죠? 소외층, 빈곤층, 실업자, 취약층, 뭐 청년 실업자, 뭐 등등. 그러니까 그들도 경제 구조 안에, 경제의 주류 경제 안에, 사회의 주류 사회 안에 포용해서 그들에게도 뭐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도 정당하게 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사회적 임팩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OECD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회적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 전달자이자 지역 공동체 참여를 진흥시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공선의 혜택이 되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거 OECD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등장했죠? 아마 여러분 저 사회경제 원론 시간에 다들 공부했을 거예요. 이게 1970년대 말 80년대에 유럽에서 등장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각국들이 사회적 기업 정책, 사회적 기업 법, 제도 막 갖추기 시작한 게 80년대, 90년대래요. 그럼 그때 왜 유럽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실업자나 장기 실업자 그리고 사회 소외층들을 일자리 주는 일을 하게 됐죠. 70년대에 1, 2차 오일 쇼크가 등장해갖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워졌어요. 유럽의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복지국가 위기라는 것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취약계층들이 장기 실업 상태예요. 80년대를 통해 보면 유럽은 거의 뭐 두 자리 숫자의 실업률을 기록하지 않은 국가가 없을 정도로 실업이 만연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지혜를 모아서 찾아낸 답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예 기업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유럽이 지금 와 있는데 상당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가 저렇게 훌륭한 어떤 사회적 임팩트 성과를 낼 줄은 기대 못했는데 어느 때 이게 성과를 내냐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언제죠? 2008년, 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부터 시작됐죠. 그 금융 위기가 뭐 스페인, 그리스, 유럽 전역을 덮치면서 더 실업자가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들은 오히려 그런 게 취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액 대출 같은 것도 이 일반 은행들은 꺼리는 것을 그들은 대출 사업도 늘려가면서 오히려 위기 극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를 주류 쪽에 들어오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한 굉장한 이유,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간에 이런 사회적 기업들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융위기였다는 거예요. 금융위기에 다른 데는 뭐 취업률, 그다음에 뭐 실업률, 상당히 기록이 좋지 않았죠. 경제 성과가.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오히려 좋은 성과, 대조표가 제시가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기업이 상당한 사회적 임팩트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어떤 공유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금융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임팩트를 생산했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나오네요. 프랑스는 임금직 고용의 9.9%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가 전체 임금직의 1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 8년 기간 새로운 일자리가 18% 창출이 됐어요. 그리고 8년, 9년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그 기간이죠. 그 기간에 사회적 경제 고용이 7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함께해서 오히려 고용이 2.9%가 증가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리 기업 분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영리 기업 분야는 오히려 일자리가 1.6% 감소했어요. 공공부문도 4.2% 감소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새로운 일자리가 2.9% 늘어났어요. 사회적 기업 쪽으로. 굉장히 대대적이죠. 이래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가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탈리아 2007년 11년 사이에 전체 경제의 고용이 1.2, 기업 고용이 2.3 감소한 데 비해서 협동조합의 고용은 오히려 8%가 늘어났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캐나다 협동조합 비즈니스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높은 생존율 문 안 닫고 계속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 파산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차례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타국의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소개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회적 경제가 단순히 이렇게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금 경제 시스템이 불안하고 식량 공급도 불안하고 소득 불평등도 늘어나고 기후변화 이게 심각하고 환경 피해 심각하고
이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결국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